우리 빨간 거 파란 거 같이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대통령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정청래 대표는 뭐라고 해요? 내란당 빨리 해산해야 돼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총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정치력이라는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방적인 밀어붙임인데 그걸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우스꽝스럽다라는 생각을 해요. 대통령실과 이른바 친명과 친청의 갈등이 어떻게 될지 뭐 겉으로는 얘기가 안 하지만 사실상은 이미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? 정권 초기에 이렇게까지 심각한 갈등이 벌어진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. 지방선거 이후에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다. 어쨌든 김명기 원내대표 이제 집권 여당의 이제 2인자고 원내 사령탑인데 이제 물러나면서 원내대표 자리가 지금 비었어요. 그래서 이제 1월 11일 날 이제 당 이제 최고위원들 3명을 보궐선거하는데 그날에 맞춰가지고 원내대표 자리도 같이 뽑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도부가 9명인데 이제 4명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. 정청래 지도부에. 그거를 두고 이제 친명계와 친청계가 또 지금 이제 물밑 수사하면 엄청 치열합니다. 그래서 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과반 이상의 지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뭐 이제 이런 거를 두고 이제 뭐 경쟁이 있는 상황인데요. 지금 이제 뭐 후보로 거론되는 게 아무래도 박정, 백혜련, 한병도 의원이 있고 오늘 또 진성준 의원도 뭐 이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.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개파색이 좀 였다는 평가들을 받는 분들인데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4개월, 5개월 뭐 임기가 안 되는 이제 원내대표니까 좀 인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런 지도부 자리와 최고위원 자리를 두고 친명과 친청 간의 이런 물밑 수싸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? 뭐 아무리 전문가시잖아요. 글쎄 저는 뭐 대변인직 하면서 그런 물밑 수싸움을 잘 못 느꼈는데 아니 뭐 방송국만 오면은 국민의힘은 느꼈다 그러고 기자분들도 느꼈다 그러니까 네. 아니 저는 못 느끼는 걸 왜 이분들만 느끼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상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제 당 대표가 있으면은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지도부를 무너뜨린 적이 좀 몇 번 전례가 있죠. 예. 뭐 관례는 아니지만 여러 사항들이 있었잖아요. 네. 근데 민주당은 그런 사례가 글쎄요. 제 기억으로는 2016년 이후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2014년 이후로. 네. 그러니까 벌써 10년 동안 그냥 뭐 중도에 막 당내 분쟁이 심해져 가지고 막 그 정도로 갈등을 겪으면서 그랬던 적이 없거든요. 자꾸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사례를 민주당에서 이렇게 끼워 놓으니까 무슨 친청이다, 친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없고 원내 생활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 알아요. 원내대표의 권한이라는 게 입법 활동 처음에 원 구성할 때가 제일 세고요. 그렇죠. 상임위원장 뭐 인선하고 상임위 구성할 때가 제일 세고 그리고 사실상 예산 통과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좀 비수기 아닙니까? 비수기죠. 네. 예.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4개월 남았는데 이거 인위적으로 뭐 바꾸기도 어려요. 보궐선거잖아요. 그렇죠. 이런 때 막 뭐 변화해서 뭘 하려 그러면 시도력을 하기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. 그냥 원리 원칙대로 4개월 보궐로 할 거라고요. 네. 그런데 뭐가 그렇게 수싸움이 있겠습니까? 4개월 하고 연임한다는 보장도 없고 더더군다나 네. 지방선거는 총선하고 다르게 당 지도부의 권한이 굉장히 약화돼 있어요. 광역단체장 정도만 선거 관리할 수 있지 기초 의원, 광역, 비례의원 이런 기초 단체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도당에서 합니다. 그렇죠. 뭐 네. 그래도 영향력은 있죠. 뭐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겠습니까? 아니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지금 이제 당이 워낙 정부 여당이고 원내대표가 국정을 보좌하는 그런 자리잖아요. 그리고 대통령하고 관계도 긴밀해야 되고 그 판단에서 어쨌든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뒷받침해야 되니까 그 경쟁이 치열하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약간 이미지 뭐 그동안 이제 느껴지기 상으로는 이제 정청래 대표의 개혁 드라이브에 뭐 맞선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정청래 개혁 드라이브를 청와대와 소통해서 좀 조율하는 이런 약간 역할을 맡았다는 평가들이 많아서 이제 이번에 그런 정청래 지도부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가게 되면서 뭐 이제 누가 이제 그럼 원내대표로서의 주도권을 쥐고 이제 이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정청래 대표가 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. 그게 무슨 개혁 드라이브입니까? 그건 그냥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 대통령실과의 갈등이죠. 오죽하면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통령 제발 끼워놓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얘기하잖아요. 우리 빨간 거 파란 거 같이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대통령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근데
그 정청래 대표는 뭐라고 해요? 내란당 빨리 해산해야 돼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총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력이라는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방적인 밀어붙임인데 그런 걸 무슨 뭐 그걸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건 정말 굉장히 우스꽝스럽다라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이른바 친명과 친청의 갈등이 어떻게 될지 뭐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사실상은 이미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? 정권 초기에 이렇게까지 심각한 갈등이 벌어진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이게 아마 당 대표 그 선거를 놓고서는 이 지방선거 이후에 굉장히 심각하게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고 심각해질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